여기 한국인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 생활을 막 시작한 미국 여성이 울먹이며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야. 이건 사기야. 나 한국에서 사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이건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현실을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평범한 20대 후반의 미국 여자예요. 지금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자란 곳은 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은 차로 3-4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진 도로와 모래 사막만 보이는 곳이었어요. 부끄럽지만 미국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정말 큰 모험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저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이 제게 찾아온 건 정말 행운이었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마치 어제처럼 기억나죠. 그는 한국의 교육 IT 기업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 출장을 자주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학습 부진이 점점 심각해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뛰어나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었던 거죠. 특히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 능력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명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해하며 사용하고 있었죠. 그가 처음으로 학교에 출장을 오던 날은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이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짙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다소 캐주얼한 정장은 그를 더 멋져 보이게 했어요. 제가 만나오던 미국 남자들은 하나같이 팔뚝을 키울 생각만 하는 무식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미용실이 비싸서 거의 집에서 이발기로 대충 손질하는 미국 남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깔끔하고 향기가 나는 남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완벽한 외모뿐만 아니라 제가 완전히 반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친절함이 가득했어요. 그가 방 안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넬 때 그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죠. 아마 그 순간이 제가 그에게 빠지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그는 학교 투어를 하며 아이들을 살펴봤어요. 제가 담당하는 반도 그 투어에 포함되어 있었죠. 아이들은 그의 방문에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그는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웃어주었어요. 그의 미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담긴 미소였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단순히 일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에게 더 끌리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원래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에요. 특히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얼어붙어 버리곤 했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도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주위를 맴돌기만 했죠. 그는 학교 투어를 마치고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있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한 매력이 있어서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뜻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저는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급식은 대부분 메뉴가 별로라 다들 도시락을 싸오곤 했는데 제 도시락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햄버거, 감자칩, 그리고 탄산콜라 정도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가 저에게 다가와 안녕하세요 엘레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친절했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제가 겨우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김밥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자주 먹는 음식인데 같이 드셔보실래요? 라고 하며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저는 그의 말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는 자신의 도시락에서 김밥을 꺼내어 저에게 건넸어요. 김밥 한 줄을 받았고 그 안에 그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너무 황홀한 마음이었죠. 저는 김밥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맛있는 향과 신선한 재료들의 조화 때문에 놀랐답니다. 미국에서 먹던 간단한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정말 맛있네요. 이런 음식을 만들 줄 아시다니 대단하다고 말하자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사실 요리는 취미로 가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밥은 만들기 간단해서 자주 해먹는다며 웃었어요. 간단하다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저는 매일매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날 우리는 김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미국의 교사 생활과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한 관심에 점점 더 마음이 열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는 점심시간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런 그와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죠. 그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배려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학생이 학교에 총기를 들고 오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던 중 선생님이 한 남학생 가방에서 총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대응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죠. 총에는 총알이 없었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학교는 즉시 폐쇄되었으며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 사건을 나중에 들은 남자친구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흔히 있다고는 알았지만 이렇게 시골 마을 학교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안전을 걱정하는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꽉 껴안으며 너와의 미래를 그리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너를 잃을 뻔했잖아.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 허망하게 너를 잃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총기 사고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물론 무섭긴 했지만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새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그는 한국에서 자라며 총기와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살아왔고 이런 상황이 그에게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겠죠.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없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하진 않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일상으로 받아들이던 위험이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는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이의 이해와 공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더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위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함께할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저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복잡했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관공서를 방문하며 느낀 낯설고 복잡한 절차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집을 구하는 일은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미국에서도 집을 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했죠. 하지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고 결국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남자친구가 전세 계약을 했다고 말했고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세?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걸까?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얼굴도 모르는 집 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그에게 말했죠.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도 매달 렌트비를 낸다면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거야. 이건 무리야 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전세는 보증금을 한 번 내고 나면 계약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공짜로 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전세라는 제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보증금만 있으면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 마치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처음에는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전세 제도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금씩 안심이 되었고 이 나라의 독특한 주거 문화에 대한 흥미도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시작할 우리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집을 해결한 이후부터는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걸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미국에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종종 긴 줄에 서서 기다리거나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해야 했죠. 그에 비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뭐? 그냥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기만 하면 끝난다고? 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본을 비롯한 모든 문서를 몇 분 만에 손쉽게 다운로드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공공기관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걸 보며 저는 그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인터넷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고 이 점에서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왜 남자친구가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터넷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왜 이렇게 쾌적할까 생각하던 순간 엄청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바로 노숙인이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길을 걸을 때마다 노숙자들이 서성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들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지독한 냄새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 냄새는 너무 강렬해서 그 기억이 머릿속에 박혀버리곤 했어요. 가끔 그들이 마트에 들어와서 서성이다가 남기고 간 냄새 때문에 그 후로는 그 마트에 다시 가기 꺼려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거리엔 노숙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한두 명 보이더라도 지독한 냄새가 없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도시 전체가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처음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도시에서 노숙자를 거의 볼 수 없을까 하고 말이죠. 서울에서의 또 다른 즐거움은 걷기 좋은 곳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죠.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청계천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절로 평온해졌죠.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경희궁까지 다다르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아름다운 동네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이렇게 큰 도시 한복판에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산책로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었어요. 제가 살던 미국은 차가 없으면 거의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대중교통이 부족했고 도로와 건물들이 걷기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어디든 쉽게 걸어갈 수 있었고 거리마다 다양한 상점과 카페들이 즐비해 있고 밤에도 산책할 수 있다니 삶의 만족도가 완벽 그 자체입니다. 또 서울 도심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 역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복잡하면서도 잘 정돈된 교통 인프라,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빽빽하게 들어선 가게들. 이 모든 것이 서울을 정말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었죠. 한국에 살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재미있고 매력적인지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어요. 한번 걷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한국이에요. 저는 정말 모두가 한 번쯤 한국에 여행 와봤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겁이 날 수도 있겠죠.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한국에서의 삶이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물론 해외에서의 매 순간이 즐거울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든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 결국에는 정말 소중하고 값진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특히 그곳이 한국이라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미국인 엘레나 씨가 전해드리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